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설레이네요. 크리스마스. 근데 올해는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지난해처럼 그렇게 연말 장이 좀 좋았더라면은, 용돈도 팍팍 벌고,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 용돈도 좀 많이 팍팍 집어주고 좋을 텐데 말이죠. 그쵸? 예. 아, 자, 먼저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음, 하여튼 지금 12월 달이죠. 12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대충 전 세계 내년의 시장은,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그래요. 제, 음.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시는 회원들은 연말에 좀 이렇게 뭡니까? 좀 현금화해 두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VIP부터 고급 회원부터 VIP까지는 전부 다 반씩 다 줄였어요. 반은 현금, 반은 투자. 그 반은 우리 어디다 투자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죠. 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안 좋아도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잘 머리를 잘 사고해서 투자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시장이 아무리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음? 음. 제가 요즘에 주식 투자하면서 워낙 지금은 개별 시장이에요. 개별 시장인데 이 한 가지는 무조건 매집해 놨고 다른 거 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었죠. 음. 우크라이나 재건. 어쨌든 뭐 지금 예 뭐라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시큰둥해요. 계속 사라고 하는데도 나중에 여러분 죽도록 후회합니다. 이제 평생 두고 후회할 것이라고요. 안 소장 이야기 안 들으면은 예. 어쨌든 뭐 여러분 그 시장이랑 그런 것은 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와 투자의 그런 기획에 따라서 최종의 이제 투자 수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종목을 같이 선택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예요. 무엇이나 100%란 건 없어요. 근데 장기간 노하우로 이게 시장 정황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가장 높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뭐 다들 막 투자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 더욱 힘들어요, 여러분. 내년에. 제가 지금 각종 지표로 TV에 잘 안 나오는 이게 내면적인 그런 물가 지수랑 뭐 이렇게 부동산의 각별 지역 동향이나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참,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TV에 나오는 전문가들 뭐 이렇게 지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시장 동향 발표한 것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시장, 금융시장이란 거나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에 다가오는 변화에 반응해주는 것이 주식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 지금 지표 보여주는 것은 이미 시장은 다 지나간 거예요. 반영했다고 보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금융 전문가 19이나 아직 이런 기본적인 것도 설명 안 해주면서 지표 그대로 계속 읽어주려고 합니다. 아니,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근데 대부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그냥. 경제 괜찮다고 계속 안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던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도. 더군데다가 제가 그랬었죠. 올 겨울에 러시아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요. 어쨌든 전쟁은 끝나더라도 어떤 고비를 한번 만들고 끝나지 여기에서 끝나면은 러시아가 뭐가 됩니까? 그리고 한번 이런 에너지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에너지 연합국들이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원조도 되고 이게 합심도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설명드렸다만 중국 자체는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나 안 좋고 내수 경기 살리기 위해서 많이 바쁠 거예요. 바쁘고 그리고 그 이제 에너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중동을 잘 보셔야 해야 하는 거예요. 카타르, 두바이, 그리고 사우디. 이게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은 이 중동 국가들이 가장 핵심 역할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미래 경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분군화가 다 무너졌으니까. 에너지가 직접 물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중동 국가들은 다 뭘 가장 많이 투자한다고 했었죠? 수소 산업. 수소 산업을 투자해가지고 규모적인 그런 차세대 에너지를 생산 시설을 투자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돈을 많이 필요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유가를 높이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지네가 이제 그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동의 이제 에너지 국가들은 중국의 줄을 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을 대표적으로 하면 미국이 절대 동의를 못 한단 말이죠. 전 세계 대표적인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에너지 가격을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것을 절대 반대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텀을 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 2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제 산업 생산 소재하고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똘똘 뭉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니까 혼자서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으로 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 그 연준에서도 2%는 절대 못 옵니다. 오기 힘들어요. 예, 그거는 다 옛날에 뭐 중국에서 생산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분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2% 물가가 가능한데, 중국하고 미국 패권 전쟁을 이렇게 심각하게 뜯어먹고 하는데, 거기 물가가 2%까지 내려올까요? 예, 내려오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글쎄요.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다만, 자기 미국 대통령이 중국하고, 야, 쌍 그만하고 우리 경제나 발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예. 걸기는 힘들고요. 예, 뭐, 어쨌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 안 소장은 제일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3월달 이후에 내년에 이제 그 당대회 딱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지금 3월 직전이니까 미국에서 각종 정책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쏟아냈잖아요. 뭐 IR 법안이라든가 반도체 막 충격이라든가 중국에 아무 말 하고 조용히 있잖아요. 조용히 있어요. 지금 중국에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의 내부에서 지금 뭐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내년에 당 이렇게 확립되면은 정부가 확립되면은 이제 발표를 하겠죠.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예요. 반도체하고 금융. 그러니까 금융 허브를 만들어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예, 이제 4차 산업 진입하는 것을 이제 중국도 이제 워낙 이제 그 뭡니까? GDP가 만 불 이상씩 돼 버렸잖아요. 중국은 14억 인구예요. 한 사람당 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 돈이. 몇십 조 단위가 된단 말이죠. GDP가 이제는요. 그래서 뭐냐면 노동 지약형에서 이제 기술 지약형으로 이제 점핑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성장하려면 그렇게 점핑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80년대에서 90년대로 점핑하는 것처럼 이제 그 똑같아요. 중국도 이제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이 수출하는 다 뭐예요? 전기차, 스마트폰, 예? 다 ICT 관련 제품들 출시하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게 없었어요, 중국에. 다 이게 뭐 신발, 옷, 뭐 이렇게 가정 생활용품 이런 걸 막 수출하지, 뭐.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 것처럼 중국도 이제 우리를 따라잡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4차 산업의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제일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 시스템 반도체 가장 중요한 거는 팹리스예요. 팹리스가 중국에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많아요, 지금 중국에는. 근데 뭐냐? 근데 그걸 파운드리가 없어요. 예, 파운드리가 없다 보니까 예, 미국에서 계속 제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과거 역사로 보더라도 누가 제재한다고 해서 뭐 그거 아니에요. 예, 언제든 될 거예요. 좀 늦게 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돼요. 네덜란드 ASMR 같은 경우에도 그 뭡니까 노광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미국 말 중간에 되게 난감한 거예요.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인데 미국에 또 거역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보기엔 거역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더 많거든요. 시장이 더 크다 말이죠. 네덜란드 입장에서 팔까요, 안 팔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서 ASMR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연구 개발 단지를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회 수출을 하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팔아야 되죠. 시장은 있는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당장은 힘들어 보여더라도 중국은 어차피 예 국가의 그런 힘과 돈으로 돌파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이에요. 중국의 부동산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없는 것은 아닌데, 음. 예, 아무튼 중국에서 큰 결단은 해야 합니다. 예. 제일 좋기는 그거죠. 유형화, 국제화로 통해가지고 이게 몇 년 노력할 때, 뭐, 이렇게 바짝 노력해가지고 시장을 개방해가지고, 예, 국제시장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예, 예, 뭐, 이제, 무제한, 이제, 뭡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선적으로 유한화 국제화가 제일 가장 급선무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유형화 국제화를 허용할까요? 절대 허용 안 하죠.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이제 트러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구화는 이제 못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물가가 계속 비싸지고 앞으로 몇 년은 참 이상한 경제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투자할 때도 이제 과거의 상식대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는 절대 전통산업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내년까지는 해외 인프라가 뭐 이런 거 다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지만은 내후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년에 만약에 진짜 시장이 폭락하면은 저희는 다 4차 산업으로 다 편입 다 들어갈 거예요. 1차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들어가고 인공지능 저는 기업들 다 뽑아냈어요.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왜 현금으로 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식시장 폭락하면은 겁먹지 마세요. 하나에서 내린 기회입니다. 이번까지 금융위기 만약에 닥치면은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금융위기 닥치더라도 짧게 들어올 것 같아요. 과거처럼 깊게 들어갈 것 같지가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에 금융위기 터질 때는 각 나라마다 외환 보유가 참 좀 시들시들하고 또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은 위기가 터지더라도 4차 산업이 어느 단계까지 준비해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재정을 투자하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빠지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주로 하기는 대만의 TSMC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에는 SMIC죠. 예, 다 반도체를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인공지능의 벤처 기업들이 확고한 지금 성과를 내면서 성장의 거의 디딤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진짜 잘 투자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뭐냐면 2010년도 카카오톡 못 발견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카카오톡 이제 앞으로는요 4차 산업에서 플랫폼이 없어져요. 플랫폼이 없어지고 탈중앙화, NFT
이런 것이 중심축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가상화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중심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 여기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요즘에 삼성이 올해 4월 달부터 삼성의 그 뭡니까 디지털 분야 그 사장이 계속 말씀했어요. 이제 올해는 DS 원년이라. 뭐냐면은 모든 것을 디지털화 시킨다는 거예요. 디지털화. 그러니까 가장 요즘에 대표적인 기술이 뭐냐면은 요즘에 병원 가면은요. 우리 과거에 가면은 그 사람 아 거기 좀 말이 길어지네요. 아 그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얘기합시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그 CES 예 미국 라스베가스 CES 이제 2023이 이제 곧 다가오죠. 1월 5일에서 8일까지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그 이렇게 계속 한 주 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좀 과거처럼 이렇게 딱 중심축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탈중앙화, NFT, 예, 어, 탈중앙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가상세계, XR 세계,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DS, 디지털 도난,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다 포함이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막 이런 거 다. 예. 그리고 초연결 사회. 연결이 아니라 초연결이에요, 초연결. 그러니까 초연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삼성에서 올해는 그 CS 2023에서 구호가 뭐냐면 초연결이에요, 초연결. 그러니까 IoT를 벗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킨다는 뜻이에요. 집안 내막뿐만 아니라 이게 밖에 거 다 포함해가지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이 5개 부분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그 둘째 치고 내내 바로 신제품을 출시할 부분이 뭐냐면은 XR이에요. XR. 확장 현실. 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이 확장 현실을 그냥 뭐 게임이니 뭐 이렇게 괜히 재미 삼아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투자하셔야 돼. 눈 부릅 뜨고.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에 지금 개척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1분기에 애플이 이제 제품이 출시되거든요. 삼성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확장 현실이 그 사람들의 그 이게 그 이제 그런 효과가 나려면은 디스플레이가 틀려요. 우리가 지금 보통 보는 2D 디스플레이하고 틀립니다. 아몰레드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가 보는 거는 최고 화질의 3300ppi예요. 거기에는 한 6000 이상까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바로 뭐냐면은 마이크로 OLED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지금 일본 소니에서는 만들었어요. 예. 대량 생산 아니면 소량 생산이 가능해요. 지금 삼성하고 LG는 지금 한창 구비 중이고요. 중국도 그게 관련 기술이 있긴 하는데 아직 상용화된 단계는 아닌가 봐요. 됐는지 안 되면 뭐 상용화 됐다고 하는데 아직 제품 출시한 건 없어요. 아, 중국의 업체들은 좀 말이 좀 긴가민가. 말 먼저 하고 후에 제품을 출시하니까. 우리는 출시하고 말하고, 예. 좀 그런 게 좀, 각 나라 기업 문화가 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예. 중국에 말 출시하는 BOE가 출시할 거예요. 뭐 중국에는 BOE밖에 더 있나요? 예.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 소장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이 마이크로 OLED는요, 과거 OLED, 아니, 보통 아몰레드하고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과거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 기판에다가 정착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OLED는 유리 기판이 아니라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에다 정착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수직 정축해가지고. 그냥 이 기술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관련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몇 개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선의 시스템이죠. 이게 정축 장비에서 독과점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근데 제가 오늘 그걸 얘기하고자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예,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이제 이게 마이크로 LED 한다 해서 이게 마이크로 LED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옆에 3D 센싱 카메라가 뭐 이렇게 뭐 6개, 8개씩 달아져 있어요. 그 TV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비스포크의 그 집안 그 청소기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기술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죠. 나무 기술 안 소장 많은 때부터 계속 얘기해드렸죠. 지금 15,000, 6,000원이죠. 예. 거기 왜 어째서 그런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많이 먹어가지고 기업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제 본격적 생산하려면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기술적 위치가 이런 위치를 쓰면은 투자하되 지금 여기 이렇게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변동폭이 좀 되게 심할 것 같아요. 이걸 하지 말고 야네 기술을 맞더라도 야네 대주주를 사세요. 대주주. 동아일테도 정착 장비 회사인데 야네 대주주예요. 지분을 30 몇 프로인가? 예. 계열 예, 지주입니다. 48%네요. 그게 뭐 완전 자회사하고 같네요. 48.93, 49%. 자회사 동아일테 갔어요. 동아일테. 여러분께서는 이걸 매집하시면 돼요. 아셨죠? 선의 시스템은 그게 변동폭이 워낙 좀 셀 거예요. 아니, 금액이 워낙 많으시면은, 폭락하다 추가 더 매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가 있으시면 그쪽으로 하시고, 만약에 금액이 적다 하시면은, 뭐, 1억 안팎이시면은, 이런 이제, 이 선의 시스템 대주주거든요. 마이크로 LED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작년에, 야네가, 그, 그, 외환 손실이 좀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커버하더라도 예, 한 340억 정도 외환 통화 선물을 이렇게 그 산한 거 손실을 이어지 가지고 근데 그걸 다 빼더라도 예, 주당 순자산 14,000원이에요.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6,000원까지. 원래 자산이 많았으니까. 환율 변동폭이 워낙 크니까 통화 선물을 이제 그거 이제 환해지 하느라고요. 예. 340억 그냥 바로 날려버렸어요. 근데 수출 기업들은 다 그래 해요. 자국 통화가 이제 급락할까봐. 자, 그걸 제외하고도 14,000원이에요,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예,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 보도록 하시고, 다른 거는 뭐, APS 홀딩스도 여기에 해당하는 예, 그룹주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는 마이크로 LED를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이제 주문 받으면은 이것을 휴게 만들어서 제품을 이렇게 사형화 만드는 그런 예, 걸 갖고 있으면 돼요. AR까지는 나왔는데 XR까지도 앞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코세스도 있는데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LED의 그 리페어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고요. 예. 덕산 테코피아도 맞습니다. 근데 핵심 장비는 아니다. 동화 아이템만 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설명해 뭐 오기를 다 혼돈되니까 동화 혜택이 가장 좋아요. 예? 예. 한번 보도록 하시고 마이크로 LED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마이크로 OLED가 있고 마이크로 LED가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이크로 OLED하고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TV 만드는 거. 이렇게 막 끼워가지고 이제 크게 과하게 앞으로는 마이크로 LED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요 TV 크기를 자율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도 비싸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서 이게 만약에 상용화 된다면 뭐 100인치, 200인치 자기 원하는 대로 크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TV의 개념은 공장에서 찍어내잖아요. 55인치, 65인치, 뭐 75인치 이런 식으로.
멀지 않아 이게 마이크로 LED가 이제 상용화되면은 이제 자기가 혼자서 예, 원하는 TV 크기를 주문할 수가 있는 세상이 곧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보세요. 예, 한 2, 3년만 더 지나면은 우리 세상 진짜 너무나 좋아져요. 4차 산업으로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관련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접목해가지고요. 앞으로 한 몇 년만 더 지나면 암도 다 고쳐요, 이제는. 거의 그 단계까지 다 왔어요. 예. 지금 더 많이 보세요. 예. 더, 진짜 4차 산업에 이제 한 4년, 4년, 5년 더 들어가서 그때 가서 이제 돈 없으시면은 그때는 진짜 재앙이에요. 4차 산업 세계에서는 돈 없으면은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노동해서 돈 벌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 아니, 영국이나 미국처럼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장기 투자해서 이제 금융 자산을 모아 가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서 1년 평생 일하고 돈 계속 모아놔도 그게 뭐 집 한 채도 못 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은 다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주식 폭락한다고 대주주가 주식 팔고 나가대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언제 주식 투자해? 시장이 제일 안 좋을 때, 제일 안 좋을 때, 제일 쌀 때, 전망비 가장 밝을 때, 정 살 거 없으면 삼성전자 사세요. 5년 이내 무조건 20만 돌파합니다. 안소장 보장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워낙 반도체 산업이 너무나 안 좋아서 지금 바로 사면 좀 비싸고 내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 되면 한 4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사시면 돼요. 4만 원 이하에서 매집해가지고 한 5년만 들고 있어 20만까지만 가더라도 이게 왜서 20만까지 갈 수 있는 내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에 지금 만드는 게 앞으로 미래는 시스템 반도체예요. 반도체하고 틀립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다 시스템 반도체 칩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제 수량이 과거에는 뭐 이렇게 컴퓨터에 뭐 메모리 칩 두세 개 들어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요 뭐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의료기기라든가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막 시스템 반도체 칩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그리고 막 그 이제 모든 가전 제품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접목이 돼서 칩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 내년에 진짜 최저점이 또 폭락하면은 사시도 돼요. 사시도 돼요. 집 팔아서 사시도 돼요. 삼성전자는 이게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을 지금 수십조 투자해가지고 미국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2,000명 넘게 과학자를 투입해가지고 지금 NPO도 2세대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파운드를 해가지고 이제 상용화하기 시작하면 주가 20만이 뭐야? 30만, 40만도 가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안 멀었어요, 여러분. 코앞에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게 일만 해서 계속 한평생에서 일해가지고 집도 하나 못 사 이런 생활을 하지 맙시다. 금융은 앞으로는 하나 안 하냐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만약에 뭐 지금 투자자처럼 10,000원 사서 12,000원 뭐 이렇게 수익 챙기고 뭐 8,000원 손절가 이러시면은 그거는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자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냥 안 소장 같은 사람 분들에게 맡겨서 그냥 1년 내내 그냥 갖고 있으라면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본인이 매일마다 주가 보고 신경 쓰고 예. 우리의 정보력하고 투자 마인드하고 기간 시장 전망하는 거 여러분하고 확실히 그 보는 세계가 틀리다 보니까 투자의 전망도 많이 다르다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금융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주식으로 그래서 제발 좀 단타나 용돈 벌이고 뭐 이런 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래 생각해서 주식을 계속 접근하잖아요. 절대 가난한 생활에서 못 벗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금융시장 폭락이 올 테고 폭락 오면은 저는 전 재산 다 투자할 거예요. 응. 우리 VIP 회원들도 다 지금 돈 모으라고 계속 예. 저랑 몇 년씩 했던 분들도 다음 주에까지 다 추가 자금 몇 억씩 다 준비해 놨어요. 내년에 기회 되면 딱 되면 투자하려고.
여러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4차 산업 디지털 전환 세계, 그 세계로 확 이제 한 2, 3년만 지나면은 그 산업으로 이제 진입한단 말이죠. 모두 이제 스마트 공장이 설립돼가지고 글로벌화가 막 이렇게 경쟁 시대가 들어오면은 두 번 다시 그 가격이 못 사요, 이제 평생 동안. 안 소장 이야기 들으세요. 노후도 가난, 노후도 진짜 불쌍하게 가난하게 안 살려면은 꼭 안 소장 이야기 들어야 돼요. 내년에 진짜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주식 투자 안 하면은 여러분 이제 평생 이제 일만 해서 돈 모아가지고 집 산다고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 아파트 하나 10억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초연결 사회에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싱스 생각나십니까? 그 삼성전자의 그 초연결 그거 이제 기술이죠. 아, 오늘 밥을 좀 급해. 그 요즘 제가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요. 그 서브웨이 그 햄버거 있잖아요. 저 햄버거 원래 잘 안 먹습니다. 예. 그 안소장 집이 그 한강 바로 옆인데 그 한강 위에다가 서브웨이 하나 그런 가게 하나 해놨어요. 요즘 그거 맛이 들어가지고 오늘 2개씩이나 먹었더니 아유 맛있대요. 햄버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얹힙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식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께서 계속 가격으로 측정하려다 보니까 가격은 예측 못 합니다. 이번 주 매집해서 다음 주 팔고 그 누가 하느님 아닌 이상은 그 누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근데 기업의 그 발전의 그런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그 이제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기간이라든가 이거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제품 사양도 나오고 지금 적용하고 있고 매출이 오르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런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서 기업의 성장 모델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투자자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치를 평가받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식 1년에 잘 투자해서 1년에 딱 한 번만 거래하셔도 됩니다. 굳이 계속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투자해서 많이 거래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계좌 어떻게 됐어요? 물론 생활비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뭐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여기 초연결 사회에서는 삼성의 삼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삼진이라는 기업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삼성전자의 그 이제 그 스마트 리모컨을 이렇게 만드는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이었어요. 그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 야넥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 싱스에 관련 핵심 부품들을 연구 개발하면서 이제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그런 그 이제 연결 센서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에요. 주요하게는 뭐 TV나 뭐 스피커나 예. 그리고 그 스마트 싱스 RT 센서 같은 거 그런 거 기능을 개선한 그런 칩 같은 거 있어요. 예, 그런 걸 만들고 그래요. 예. 과거가 없었는데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추가되면서 어 상당히 나이스한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걸 초연결 사회에 들어간다면 이 기업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음. 근데 뭐라 얘기 뭐 하겠습니다. 이 7천 아래에서 매집해가지고 근데 그 이제 CS에서 반영해주고 가면은 예, 좋고 반영 못 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매집했는데 나는 단기로 보실 생각 있으시면 CS 가주면은 챙기는 거고 못 가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좀 매집해 갔으면 좋겠어요. 6천에서 7천 사이에 한번 사고 어차피 이 기업은 앞으로 음, 꽤 괜찮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제가 나무가 10,000원에서 추천했잖아요. 똑같은 도리예요. 그럼 6개월 지나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내 투자 보고서 보면은 그게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춰보세요. 예?
계속 주가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은 1강입니다. 1강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추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기술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C에서 도대체 뭐 어떤 기술이 먼저 반영할까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반영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 MRXR 메타버스를 주도로 하는 거 하고 그다음 초연결. 예. 삼성전자 초연결이 올해 그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에 초연결 관련 테마 나온다면은 삼진이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예요. 하나라도 쌀 때 미리 매집해 두면은 판단이 틀리더라도 회수할 때가 손실 없이 회수가 가능하니까 이런 조정장의 투자 전략을 잘 고심해서 본인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주식 앞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싸게 아니면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조금 더 싸게 산다든가 예. 주식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식 하실 때는 그냥 마음 느긋하게 그냥 예. 느긋하게 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빨간불 보여야 꼭 투자해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이게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하도 되는데 조정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초급 회원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진짜. 그리고 주식 초보신 분들은 만약에 회원 가입을 할 생각 없으시면 되도록이면 주식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돈 못 법니다. 지금 돈 벌 때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금액은 작지만은 좀 중장기 투자해서 좀 좋은 기회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내년에 내년 2분기나 3분기나 그쯤에 가서 시장 한번 크게 한번 덮칠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안수정한데 한번 초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진짜 좋은 기업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런 기업을 딱 사두시 갖고 기다리시면 돼요. 내년에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도 우리 상상 이상의 폭락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겨울에 에너지 파동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봅시다.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물가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좀 좋아져 보이더라도.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산의 가스를 지금 그거 하잖아요. 상한제를 이제 가격 제한됐다네요. 내년 1월 달부터. 근데 통상 경제학으로 따지면은 뭔가 이렇게 가격을 제한해주면은 이게 가격이 오히려 더욱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러시아도 전쟁 피해로 그거 했는데 만약 가격 그렇게 돼버리면 러시아는 더 전쟁 안 끝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물론 지금은 지금 일종의 영향 받아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완전 왕성 단계는 아니라 말이죠. 1월 달에 가장 추워요. 라니냐 현상 한파가 그때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천연가스나 원유가 재고가 막 푹푹 떨어져요. 최고 바닥까지 확확 떨어지면은 가격을 또 부추긴단 말이죠. 두 번째, 중국에 만약에 리오프닝을 좀 빨리 땡긴다 하면은 겨울에 바로 오픈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금방 나온 뉴스 보니까 한 18% 국제공항이 재편이 됐다더구만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바로 시장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에너지 가격을 부추긴다고. 어쨌든 올 겨울에는 에너지가 좀 상당히 문제가 될 듯 싶어요. 사전적으로 미리 좀 같이 동강 가시면은 좀 매집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적으로. 그때 가서 사면은 여러분 다 당합니다. 백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라도 쌀 때 미리 좀 이 시장을 이제 전망해서 매집해 두면은 그때 가서는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하지 마세요. 100% 장담 못 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많으라도 저기 절반 이상 투자하지 마십시오. 예? 일부 종목에 몇 개 종목에만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 투자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예? 자, CS는 그냥 단기로 보는 겁니다. 예? 12월 달 매집해서 1월 달에 나타나면 매도하는 쪽으로.
과거 같은 경우에 CS도 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부각이 되고 하니까 이게 단기로 한 반짝 하면은 그래도 꽤 재미있는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리콘 투자하는 것처럼 2주도 안 됐죠. 한 7, 80% 나왔잖아요. 예. 운이 좋았습니다. 예. 올해는 투자 수익 내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방송하기 직전에 내가 그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나란히 한번 봤는데요. 큰 변화는 없죠. 예, 예. 그 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보유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상황을 다 고민했었어요. 시장이 변동폭 생기면 이 종목들의 그 주가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다 고민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시장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주가가 크게 변화 없죠. 그렇죠. 자, 그 링네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한 2, 30% 급등하다가 또 다시 되돌려오고 예, 그런 식으로 예. 뭐 아무튼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매집하셔서 CS를 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얹힌 거 괜히 진짜 강하네요. 좀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시장 상황을 돌변하는 게 시황은 언제든 변할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탈중앙화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있어요. 그 이름 뭐지? DS. 예. 그리고 아무튼 예. 이 몇 가지가 지금 올해 CES 화제는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 중에서 주도주 나올 겁니다. 지금 저는 2가지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관련 종목들 그 기업들도 제가 나란히 다 보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어떤 동향이 바뀌고 하면은 예. 또 공개 특강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면은 될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